지금부터 16강 수투 수업을 시작할게. 오늘 특강 수업 마지막 날이지. 오늘은 적분 남은 파트, 역함수의 정적분과 속도가 속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요거는 이제 본 교재인데, 역함수 넓이와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요거 하고 책에 없는 것도 좀 내가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 일단 첫 번째로 y는 fx와 그 역함수 gx의 이제 둘러싸이는 넓이 여기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 볼 건데 보는 것 같이 fx랑 그 역함수 둘러싸인 요 넓이가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할 때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엄청 개념 엄청 간단해. y는 fx랑 y는 x로 둘러싸이는 이 넓이를 구하고 거기다가 두 배를 해주면 돼. 됐지? 그래서 보는 것 같이 x와 fx의 넓이에 둘러싸이는 x랑 fx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이는 넓이를 구하고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이는 넓이를 구하고 거기다가 두 배를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f와 역함수와의 둘러싸인 넓이가 나온다라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는 x가 위에 있지만 fx가 위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값은 취해줘야 돼. 넓이니까. 그리고 이제 밑에 두 번째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거 내가 페이지를 말 안 해준 것 같네. 이게 페이지가 지금 222쪽, 222쪽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 요거에 있는데, 요거는 내가 따로 정리를 할게. 따로. 자, 여기다가 쌤이 다시 정리 좀 할게. 어, X축이 있고, Y축을 한번 그려보자.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Y는 fx가 이렇게 떠지자. 자, 거기서 이제 쌤이 이렇게 한번 임의로 잡아볼게. 요점 x좌표 a라 두고 요점 x좌표를 b라고 두자. 거기에 대응되는 자, 거기에 대응되는 y좌표를 여기 fa라 두고 fb라고 두자. 자, 그리고 이 부분의 넓이를 s라 두자. 이 부분 넓이를 s라 두고 이 부분 넓이를 t라고 두자. 이 부분의 넓이를 t라고 두자. 그치?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설명할 건데 첫 번째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좀 세팅 좀 할게. F의 역함수를 G라고 둘게. G라고 둘게. 자,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라 두고, 첫 번째,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자, 요 정적분은 보는 것 같이 S가 된다는 거. 요거는 앞에서부터 계속 연습했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역함수에 관한 정적분 할 건데, 인테그랄 FA에서부터 FB까지 fx dx. 자, 이렇게, fx가 아니고, gx dx.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얘 값이 이제 t라는 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 자, 지금 여기가 역함수 정적분을 할 때, 원래는 우리가 y는 x에 대칭을 해서 구하는 게 이제 목적이거든. 지금 요거 두 번째 거를 좀 유심히 봐줘. 여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 이 식에 대해서. 자, 보자. 잠깐만. 그 책에 있는 거 잠깐만 볼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역함수에 대한 뭐 정적분을 할 때, 어, 요 부분의 넓이와 그 y는 x에 대칭했지. 요 부분의 넓이는 동일하다는 거. 괜찮지? 동일하다는 거. y는 x에 대칭했으니까. 그러면 그 지금 상황에서 내가 요거 하나 이야기할게. 요거 하고 다시 내 거 쌤이 정리한 거 좀 본론으로 넘어갈게. 그 어떤 거를 정리를 해줄 거냐면 색깔을 분홍색으로 한번 써볼게. 인테그랄 b에서 a까지 지금 책에 있는 그림 맞춰서 해줄게. gx dx. 자, 얘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그러면은 지금 역함수 이게 원래는 보통 해서지나 이런 거 보면 fx를 그리고 yx에 대칭을 해서 gx를 그리거든. 그림을 그려. 그래서 어, 요점을 yx에 대칭한 게 요점이고 요점을 yx에 대칭한 게 요점이 돼. 지금 상황 자체가. 그리고 자, 그 gx 그림 그려서 요 넓이랑 보는 것 같이 요 넓이랑 yx에 대칭하니까 똑같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다시 요 넓이랑 동일하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거든. 요 부분의 값을 이런 식으로. 어차피 y는 x에 대칭하면은 여기 부분의 넓이나 이쪽 부분의 넓이나 위쪽 여기 요 부분 넓이는 어차피 같을 거니까. 됐지? 그러면은 이거를 생각을 한번 전환을 좀 해볼게. 어차피 자, 일단 너희들이 역함수 그림 없다고 봐줘. 이 그림 없어. 없는 상황이야. 지금 fx 그림만 봐주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 역함수 그림을 그리지 마. 어차피 y는 x에 대칭할 거잖아. 그러면 생각을 좀 바꿔서 y는 x에 대칭한다. x랑 y랑 자리 바꾼다. 그러면 축을 그냥 바꿔. 얘를 y축, 얘를 x축이라 봐줘. 그래서 얘가 x축인 거야. 얘가 y축인 거야. 그리고 이 그림이 역함수 그림이라고 봐줘. 너들 약간 책을 약간 살짝만 돌린다고 좀 생각을 해줘. 어, 괜찮니? 얘를 x축이라 봐줘. 그러면 얘가 이제 지금 내가 빨간색 그린 게 이게 역함수 그림이라 생각해줘. 그리고 난 다음에 B에서 A까지잖아. 이거는 좀 약간 이렇게 가는 게 양수거든. 그래서 B에서 A까지니까 이 부분 넓이가 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어차피 이렇게 보나 자 이거 지울게. 자 그림에서 보나 어차피 똑같지 않니? 어차피 똑같아. 자 다시 돌려올게. 다시 돌아와서 좀 이따 내가 다시 여기다가 정리 좀 할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보자는 거야. 역함수에 관한 정적분이다. 자, 이 역함수에 관한 정적분이다. 그런 게 나오면 얘를 이 x축을 y축이라 보고 x축을 y축이라 보고 y축을 x축이라 봐줘. 그리고 이 fx가 y는 fx가 역함수라고 생각을 해줘 그냥. 얘를 x축으로 보는 순간 이 y는 fx가 역함수 그림이다. 이렇게 봐줘 그냥. 그냥 그림은 그대로고 축을 바꾼다고 생각해줘. 그러면 이 FA와 FB가 바로 얘네들이 X좌표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부분, 이 T의 넓이가 나오는구나, 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내가 정리하고 싶은 게, 그 역함수에 관해서 문제가 나오면 역함수 그림을 그리지 말고 fx 그림에서 봐줘. fx 그림에서 봐주고 그리고 얘네들 값들은 y좌표들로 봐줘. y축에 있는 녀석들로 봐줘.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y값으로 봐줘. y값. y값으로 봐줘. 그래서 fa에서부터 fb까지 이 역함수로 둘러싸인 거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t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어. 중요한 거야. 그러면 너희들 그림 안 그려도 돼. 이 그림 그리다 보면 그림 이상하게 그려지면 이 넓이 같은 거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막 아무튼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엄청 완벽하게 답지처럼 그릴 수가 없어. 그림 안 그려서 그냥 이 식 그림 그대로 해석하는 게 더 낫거든. 자,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세 번째 이제 이런 식이 나와. 이제 보통 이제 여기 관한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주어지거든. 이렇게 주어지고 더하기 이렇게 주어져. 이런 식으로 주어져. 그럼 결국에는 S 더하기 T를 의미하는 거지. 그럼 S 더하기 T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여기 큰 직사각형 요 넓이에서 요 직사각형 요 넓이에서 어, 여기에는 이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버리면 S 더하기 T가 나오지. 그래서 요거를 큰 직사각형 넓이가 BFB 빼기 작은 직사각형 넓이가 AFA가 되겠지. 자, 그래서 다음 같은 이런 식이 등장하게 돼. 됐지?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히 중요하고, 정리를 좀 해줘, 이거는. 그래서 요거 활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일단 내가 책에다가도 한번 깔끔하게 좀 정리해 볼게. 자,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이게 내가 너무 낙서한 것 같다.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결국에는 요 넓이를 의미하는 거지. 이 B라는 요 B라고 표기되어 있는 요 넓이를 의미한다는 거지. 요 넓이. 됐지? 그래서 역함수 그림은 웬만하면 안 그려도 괜찮아. 안 그리고 풀자. 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역함수에 관한 정적분은 요 개념 두 개 있다는 거. 요렇게 좀 기억을 해주고, 그 쌤이 필기해 준 거 있지? 그거 기억해 주고. 이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자, 문제가 단 것이 이렇게 주어져. 첫 번째 문제를 보면 다음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를 할 때 fx와 gx의 둘러싼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있는데 일단 미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함수 3차함수가 역함수를 가지려면 아무튼 뭐 역함수를 갖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3차함수 역함수 갖기 위해서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 함수는 증가 아니면 감소 함수를 만족해야 돼. 근데 당연히 뭐 증가, 감소 되게 만들어질 거야. 보면은 뭐 확인 안 해봐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봤으니까 확인 한번 해볼게. 한번 미분하잖아. 3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가 나오지. 그리고 요식에서 이제 영대가는 값이 지금 몇 개인지가 좀 중요하잖아. 우리가 미분에서 공부할 때. 그래서 판별식 D를 써보자. 판별식 D를 써봤더니 반의 제곱 4 빼기 AC 6이 돼서 0보다 작게 나와. 그럼 판별시티가 0보다 작다는 것은 f 프라임 x는 0보다 크다는 거니 따라서 f가 증가함수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일단 역함수가 가지려면 이 3차함수 일단 증가함수가 돼야 돼. 맞지? 지금 최고점 계수가 양수니까 증가지 뭐 최고점 계수가 음수였으면 감소함수였겠지. 자, 그리고 이제 그 3차함수와 어떤 gx로 둘러싸인 넓이 한번 구해봐라 라고 돼 있는데 자, 첫 번째 문제는 증가함수인 3차 함수가 있는데 이번엔 fx와 그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건데 그러면은 아까 전에도 설명을 했겠지만 대충 그릴게. 이렇게 fx가 있다 치자. 그리고 이렇게 y는 x가 있다고 치자. 너무 그림 못 그렸다. 다시 그렸다. fx가 다음 것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y는 x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 둘러싸인 요 넓이 역함수로 이제 둘러싸인 넓이는 요 넓이에다가 두 배를 해주면 된다고 했지. 역함수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거니까. 어차피 요 넓이 같고 요 넓이 같으니까. 그래서
fx랑 y는 x를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거기다 도배를 하자. 그래서 일단 교점을 먼저 구하고 줄게. 항상 뭐 교점부터 구해줘야 되지. 그래서 y는 xy 교점을 먼저 구하도록 할게.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x는 x이다. 한쪽으로 넘어가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는 0이다. 자,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 x를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0이다. 자, 여기까지 됐지? 지금 여기서 지금 완전제곱식이 나왔는데 완전제곱식이 나왔다는 것은 3차랑 그 직선이 접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거든. 3차랑 직선이 접하고 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만날 교점 0과 1밖에 없거든. 0과 1.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을 너무 대충만 그려볼게.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y는 x에 접하고 있다는 상황이거든. 요점의 x좌표가 0이고 요점의 x좌표가 1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 넓이를 구해서 이제 곱하기 2만 하면 되니까 그때 넓이 s는 자,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3차에서 직선을 뺄게. 직선을 빼서 적분하고 거기에다가 2배를 하도록 할게. 2배. 그치?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나올 거야. 자, 그리고 혹시나 그림을 우리가 완벽하게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어, 이런 거를 또 궁금해 할 수가 있어. 3차가 위에 있는지 직선이 위에 있는지 어떻게 하냐. 뭐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잘 모르겠으면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빼. 직선에서 3차를 빼도 괜찮아. 그 대신 이 결과값이 음수가 나올 거야. 그럼 양수로만 돌려주면 돼. 그 대신 계산만 좀 정확하게 해주면 돼. 계산 정확하게 해주면 무조건 다 그게 답이 나오거든. 그래서 계산을 할 때 그림 그리기가 너무 힘들면 아무튼 둘 중에 뭐를 빼든 상관은 없어. 잘 빼주고 그리고 계산만 잘해줘. 그래서 음수가 나오면 양수로 그냥 돌려주고 양수가 나오면 그냥 그대로 해주면 되고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요 계산은 생략할게. 요 계산을 해보면 6분의 1이라는 답이 얻어진대. 이 계산은 좀 생략할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 건데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이 3차 함수가 역함수 gx라 하는데 이게 뭐 안에 묻게 증가함수겠지? 증가함수고 이제 아까 전에 내가 말했던 이런 식이 이제 등장하게 돼. 이런 식이 등장하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3차 함수를 대충 그려보면 자, 여기가 지금 3차 함수가 지금 얘가 0,1을 지나거든. y절편이 1거든. 그리고 대충 증가하게 그려줘. 대충 증가하게. 그리고 범위는 0에서 1까지만 보내. 그러면은 그림을 잠깐만 좀 이런 식으로 해줄게. 그래서 범위는 0에서 1까지만 보는 거니까 대충 1을 이런 데다 한번 잡아볼게. 이런 데다가 x좌표 1이라 하자. 그러면 거기에 대응되는 y좌표도 구해줘. y좌표. y좌표도 구해주면 이거 좀 다시 그릴게. 그 y좌표도 구해주면 x에다 1 집어넣어보자. 1 집어넣었더니 그 결과값이 4가 되지 4. 자,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0에서 1까지 요 부분을 s라고 둘게. 그럼 그 s가 얘를 의미하는 거고 요 넓이를 의미하는 거지. 그리고 1에서 4까지 gx dx. 자, 역함수다. 역함수는 이 1, 4를 y좌표로 봐달라고 했다. 그러면 이 1, 4, 요 y좌표 보이지? fx 그림 그대로 놔두고 쌤이 축을 바꾼다고 했지. 역함수 문제 풀 때 이 y축이 x축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주면 돼. fx 그림이 역함수 그림이라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요 넓이를 아이고, 요 넓이를 내가 t라고 두면 바로 그 t가 요 부분 넓이를 의미하게 돼. 요 부분.
그래서 S 플러스 T를 의미하는 거니까 결국에 이 직사각형 넓이가 돼서 그냥 정답 4가 되는 거야. 4. 자, 됐지? 하는 게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이해만 하면 이 역함수에 관한 정적도는 너무너무 쉬워. 어려워하지 말고. 어, 책에 문제를 하나 좀 소개를 해줄게. 이건 뭐 역함수 문제는 뭐 실력업에 있는 문제인데 231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를 뭐 내가 바로 풀어봐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쌤이 237번 풀어볼 건데 혹시 뭐 잠깐 멈췄다가 너희들이 풀어보고 풀이를 들어봐도 좋아. 그 보면 삼참수가 주어져 있는데 그 역함수 gx인데 그 gx가 1에서 9까지래. 그러면 쌤은 이런 거 풀 때 역함수 그리면 그리지 않아. 그럼 얘는 이제 y좌표로 보는 거지. 1, 9는. 그래서 여기 1을 하나 y가 1이니까 딴에서 여기 1대기 하나 잡아주고 아이고 그리고 9대기 하나 잡아주고 y좌표만 봐주면 돼. 이렇게 1, 9. 그 다음에 gx, dx니까 요 넓이 구하자. 요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그런 취지의 문제네. 그러면 1에 대응되는 x좌표도 구해야 되고 9에 대응되는 x좌표도 구해야 되네. 맞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x 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은 1이다. 자, 여기 대응되는 x좌표를 구해주면 대충 x에다가 숫자 대충 한번 넣어봐. x에다가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1 나오지. 그러면 여기 값이 1 나오고 다른 값 구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x값 하나밖에 안 나와, 실근은. 자, 그리고 9도 한번 구해보자. x 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 9. x에다 2 넣어보자. 8, 2. 2 되네? 됐지. 음식 다 끝났다, 이제. 그러면 1에서 9까지 이 부분은, 자, 우리 앞에서 내가 가르쳤던 요 개념 쓰자. 자, 여기 넓이를 S라 하지, 알았지? 그리고 내가 찾고 싶은 요 자식, 요 놈의 넓이를 T라 할까? 자, 그럼 그 T 부분이 바로 얘가 되는 거지. 얘가 이제 T 부분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S 더하기 T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큰 직사각형 넓이. 이렇게 둘러싸인 요 직사각형 넓이에서 요 작은 직사각형 넓이 빼주면 된다 했지. 그래서 큰 직사각형 넓이가 18이고 작은 직사각형 넓이 1이지. 그래서 요 값은 17이 되겠지. 그리고 요 S 부분 넓이 구할 수 있잖아. 1에서 2까지 적분하면 되잖아. S 부분 넓이는 1에서 2까지 fx를 적분해주고 플러스 t에 17이다. 하면은 요거 계산만 해주면 되지. 계산. 해서 1에서 2까지 x 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dx. 자, 요 부분만 계산만 해주면 계산은 생략할게. 이제 계산 잘할 거라 생각하고 여기다 대입해서 넘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t값 나온다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주는 게 좋아. 이게 무슨 출력업이라 해서 문제가 뭐 엄청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 할만하지. 자, 됐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속도와 가속도. 이제 마지막이지. 적분의 마지막이거든. 자,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속도 가속도는 총 세 가지만 알면 돼. 첫 번째 위치 변화량, 움직임 거리.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거든.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걸 다 배웠지. 미분에서 속도 가속도 배웠고 적분에서 속도 가속도의 개념이 나오거든. 그 이유 자체가 우리가 미분할 때 이런 걸 배웠어. 근데 여기다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게. 복습할게. 자, 위치를 있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와.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고.
자, 이제 반대로 가는 게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와.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게. 어, 그리고 우리가 위치를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식이 S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시각, T에 대한 함수를 나타내면 된다. 속도는 이 위치를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된다. 그리고 가속도는 이 속도를 T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미분해서 공부를 했어. 반대로 가는 게 그냥 적분이야. 그래서 이제 적분 파트에서도 속도, 가속도 개념이 나오거든. 자, 여기까지 됐지? 잠깐만. 본문에 필요한 게 있어갖고, 본문 잠깐만 봐서 233페이지 요거 잠깐만 이야기 좀 할게. 지금 물리를 배웠으면 상관이 없는데, 물리 혹시 안 배운 학생들도 있으니까, 위치 변화량, 변위라는 개념인데, 아무튼 위치 변화량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할게. 우리가 움직이는 운동은 다 수직선 운동이라 했거든. 여기 책에는 예시 한번 보자. 책에 예시 아주 잘 돼 있거든. 자, 요거 한번 보자. 자, 보통 우리가 요거를 위치를 여기는 보통 우리가 위치를 많이 표기하거든. 자, 수직선상에서 자, 어떤 사람이 시각이 0초일 때 지금 10만큼 앞으로 갔어. 여기가 지금 10이 되는 거지. 그때 시각이 이제 5초가 되지. 자,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뒤로, 음의 방향이랬지. 뒤로 20만큼 뒤로 갔다가 다시, 그때는 10초가 되고, 다시 이제 5만큼 앞으로 갔지. 그때 시각은 15초가 된대. 그럼 위치 변화량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이제 10만큼 갔지, 앞으로. 그래서 플러스 10. 그 다음에 뒤로 20만큼 갔지,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5만큼 갔지, 플러스 5. 요거를 다 더해주면 위치 변화량이 나와. 위치 변화량.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아. 이 위치 변화량을 0초에서 15초까지 위치 변화량을 결국에는 이걸 하는 거거든. 결국에는 이제 0초일 때에서 15초까지 위치 변화량이 결국에는 여기가 0이고 15초 되는 순간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5잖아. 그러니까 즉 15초의 위치에서 0초 위치를 빼주면 돼. 즉 15초의 위치는 마이너스 5고 0초의 위치일 때는 0이잖아.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오거든. 이렇게 하면 이제 위치 변화량이 나와. 위치 변화량. 결국엔 15초의 위치에서 0초일 때 위치를 빼주면은 결국에는 아예 이 위치 변화량이 나온다는 거지. 음. 자, 그래서 위치 변화량은 지금처럼 양수도 나오고 음수도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볼게. 그냥 쌤이 이거 본문 보고 이야기해 줄게. 그래서 책에 보면 위치 변화량 식이 나오는데 그 위치 변화량이 다시 말할게. A에서 B까지 위치 변화량이다 라고 하면 요식 자체가 기본적인 식은 내가 세팅해 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치는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시각에 관한 함수를 표현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위치 변화량은 B초일 때 위치에서 A초일 때 위치를 빼주면 돼. 그러면 나의 위치 변화량이 나오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제 속도라는 녀석이 위치를 미분한 거다.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다. 그치? 앞에서 배웠지?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적분으로 좀 생각할 건데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 프라임 t dt. 자, 얘를 적분한 값이 fb 빼기 fe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지? f'' t 적분하면 ft가 되고 위끝 빼기 아래끝 하면 fb 빼기 fe가 나오잖아. 자, 거기에서 이제 이 f't가 속도 vt를 의미하는 거잖아. 속도를 의미하는 거니. 그래서 결국에는 위치 변화량 공식식이 인테그랄 갑자기 검색이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vt dt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 위치 변화량식 자체가 이렇게 나오고 다시 말해서 위치 변화량은 양수도 나올 수도 있고 음수도 나올 수도 있고 0도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어떤 개념이랑 똑같냐면 위치 변화량은 정적분 개념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줘. 정적분도 마찬가지잖아. 양수도 나오고 0도 나오고 음수도 다 나오잖아.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해줘. 정적 변화랑 위치 변화랑은 똑같은 개념이다. 그리고 이제 움직인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움직인 거리는 앞에서 예를 잠깐 다시 볼게. 움직인 거리는 그냥 내가 총 움직인 거리야. 그냥 10, 25만큼 움직였으니까 다 더해주면 돼. 그러면 내 총 움직인 거리가 35인 거야. 그럼 움직인 거리는 결국에는 다 마이너스라는 자체가 이제 없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속도에다가 절대값 취한 속력을 적분을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다음과 같이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속도의 절대값을 취해서 적분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고, 마치 이거는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아이고, 어제 배웠던 넓이 개념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해줘. 절대값 체제였으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나의 이 위치는 뭐 이렇게 어차피 뭐 같은 말인데, 이 위치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 이 위치를 위에다가 적을까? 이 위치를 어, 위치식을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기억해줘. 여기 그냥 지울게. 이거는 어차피 다 아는 거니까 지워도 되지. 위치의 변화량. 쉽게 예를 들어서 처음 위치가 3에 위치했어. 내 위치 변화량이 예를 들게 마이너스 4야. 그러면 마이너스 4니까 뒤로 4만큼 갔다는 뜻이잖아. 음의 방향 4만큼 갔다는 뜻이잖아. 마이너스 4니까. 그러면 내 위치는 3에서 4만큼 뒤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1에 위치했구나. 그러니까 처음 위치에서 위치 변화량을 더해주면 나의 위치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속도 가속도에서의 적분에서 속도 가속도는 요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내 위치가 어딨냐? 위치 변화량이 뭐냐? 움직인 거리가 뭐냐? 요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자, 됐지? 그리고 그림 하나만 좀 더 그리도록 할게. 자리가 없어서 내가 여기다가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아이, 보통 속도 가속도는 마찬가지로 그림이 많이 주어지는데, 미분에서 속도 가속도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보통 X축을 t라 두고 자, 이 속도 가속도에서는 Y축을 속도로 많이 주어져. 속도로 많이 주어지고, 예를 하나 들게,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치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고 치자. 그러면 속도가 이 0되게 하는 값을 기준으로 됐지? 그럼 여기가 지금 속도가 양수 쪽, 속도가 음수 쪽이네. 그럼 속도가 양수면 양의 방향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고 미분에서 배웠던 내용이야. 속도가 양수면 양의 방향, 속도가 음수면 음의 방향 이렇게 공부를 했어. 그리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어차피 적분할 거거든. 적분이 이제 움직인 거리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넓이가 이동거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고. 적을 자리가 없어서 내 위에다 적을게. 넓이가 이동거리를 의미하는 거. 이거 물리 배운 학생은 이거 다 들어봤을 거야. 넓이가 이동거리라는 거. 됐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 넓이를 S라고 여기 넓이 T라고 할게. 그냥 간단하게 얘들게 그냥 수선상에서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 만약에 처음 출발 지점이 여기 있다고 치면 여기 처음 출발 지점이야. 처음 위치야. 처음 위치가 여기 있다 치면 양의 방향으로 S만큼 갔다는 거야.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S만큼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지. S만큼. 이거는 난 위치만 표기할게. 시각은 표현하지 않을게. 그리고 음의 방향으로 T만큼 움직였단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T만큼 뒤로, 뭐 예를 들게, 이렇게 움직였단 거지. 이런 식으로 여기 T만큼 이렇게 움직였단 거지. 요만큼 길이가 S인 거고. 됐지?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요렇게 그림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줄도 알아야 돼. 수직선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수직선에서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줘. 문제는 상당히 쉬워.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속도 가속도.
자, 책에 있는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문제는 뭐 간단하거든. 자, 일단 첫 번째, 내 위치를 구하여라 라고 했지. 자, 첫 번째, 내 위치는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 변화량.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 변화량. 양이고, 그 다음에 처음 위치가 보는 것 같이 수익선 위를 움직이고 t가 0일 때 처음 위치가 1이라고 주어져 있네. 처음 위치가 1이고, 위치 변화라니까 족분해주면 되거든. 0초부터 출발하네. 0초부터. 인테그랄 0초부터 2초까지 이야기하네. 2초까지 속도를 족분하면 된다. 6t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12dt. 자, 이렇게 하면 나의 위치가 나온다는 거야. 처음 위치 플러스 위치 변화량. 자, 두 번째 문제 볼게. 1초에서 3초까지 위치 변화량 구하라 했으니 인테그랄 1초에서 3초까지 속도를 그냥 적분만 해주면 돼. 속도를 적분만 해주면 나의 위치 변화량이 나온다. 계산은 하지 않을게. 자, 세 번째. 1에서 3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자, 움직인 거리는 넓이 개념과 동일하다 했지. 그래서 1초에서 3초까지, 자, 3번 하고 있다. 속도의 절대값을 적분해줘야 돼. 그래서 절대값에 6t제곱 마이너스 18t 더하기 12dt. 자, 요것만 계산해주면 돼. 오랜만에 계산해볼게. 자, 절대값 있는 거여서. 자, 6을 묶어주고, 6 밖으로 빼버리자. 필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고. 그러면 0대기 하는 값이, 자, 절대값 안의 값이 0대기 하는 값이 보는 것 같지? 1과 2가 있네. 아니면 요거 그림 그려도 좋아. 요거 뭐 그림 그리기가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림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이렇게 그려지고, 자, 1에서 2까지,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지. 근데 범위 1에서 3까지 보는 거지. 1에서 3까지만. 1에서 3까지만 보는 거니까. 요 식 자체 요게. 그리고 1에서 2까지는 요거는 앞에서도 공부했지만 이차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이거는 공식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야. 그래서 앞에 했던 공식 다시 한 번 더 써보면 6분의 최고점 개수 어차피 1이야. 두 교점 차 2 빼기 1 그거의 세제곱 그래서 6분의 1이 나와. 그래서 요 값이 이제 6분의 1 더하기 2에서 3까지는 뭐 공식 없으니까 이거는 직접 족분해 해봐야 되겠네. 2에서 3까지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dt 해서 이거 계산만 해주면 돼. 자, 넘어갈게. 그 다음에 필수예제 12번 보자. 자, 필수예제 12번을 보면 이번에는 위아래 공 던지는 문제네. 공 던지는 문제. 자, 발사 후 5초가 됐을 때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여라. 높이가 뭐 위치 아니니? 그러니까 얘가 지금 출발하는 게 10m 높이에서 공을 집어 던지고 있어. 5초 후에 지났을 때 지상의 나의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자, 높이가 어차피 위치야. 위치를 구하는 거니까 처음 위치가 10이야, 10. 처음 위치가 10이고 더하기 5초 동안 이야기하는 거지. 처음 시각이 안 주어져 있으면 처음 시각 뭐 0초다, 1초다 이런 게 안 주어져 있으면 그냥 0초부터라고 생각해줘. 0초부터 5초까지 속도 족분하면 되지. 30 빼기 10t dt 이것만 계산해주면 돼. 이것만. 자, 최고 높이의 도달. 두 번째, 최고 높이의 도달. 이것도 쌤이 다 설명해줬지? 미분할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것은, 자,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자, 여기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지? 그래서 속도가 0일 때를 의미한다. 라고 설명을 해줬어. 미분할 때. 그래서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말은 속도가 0일 때를 의미하는 거고, 속도가 0일 때는 이제 t값이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때 나의 위치를 또 구하네. 또 위치 구하네. 이번에 처음 위치 더하기, 요번에 3초까지만 구해주면 돼. 0에서 3초까지 30-10t dt.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정답이 나와. 자, 그 다음 5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했으니까 움직인 거리,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속도의 절대값이구나. 그래서 인테그랄 0초에서 5초까지 속도의 절대값 30 빼기 10t 자, dt.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요거 0대기 하는 값이 3이지, 3. 그래서 3을 기준으로 양수 함수 따져보면 되니까 요거 계산 바로 할게. 0초에서
3초까지 0.3초까지는 요값 안에 절대값 안에 값이 양수 나오니까 30 빼기 10t dt. 그리고 3초에서 5초 3보다 큰 값을 넣게 되면 음수가 나오지. 절대값 안에 값이 3초에서 5초까지는 마이너스를 취해서 마이너스 30 플러스 10t dt 해서 계산만 해주면 돼. 자, 마지막이지. 필수예제 13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 필수예제 13번 볼 건데, 보자. 6초일 때 위치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게 문제네. 6초일 때 위치. 자, 그리고 이런 문제 풀 때 내가 미분할 때도 좀 강조했는데 y축이 뭐를 가리키냐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다르다 했다. y축이 속도를 가리키는 거지. 그리고 나의 위치를 구하고 있어. 그러면은 여기 적분해야 되는데 이거는 굳이 적분할 필요 없고 다각형의 넓이를 좀 구하자. 먼저 첫 번째 요 안에 요 삼각형 넓이 구하기 쉽지. 요 삼각형 넓이는 2가 나온다는 거 충분히 이해될 거야. 그리고 밑에 있는 요 삼각형 넓이 1이 나오고 요 넓이 1이 나오고 요 넓이도 1이 나오고 요 넓이 1이 나온다는 거가 아니지. 미안해. 이게 잘못했다. 2분의 1인데 1이라 했다. 2분의 1,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6절대 위치니까 내 위치를 구하는 거니까 처음 위치가 필요한데 원점에서 출발한대. 처음 위치 더하기 위치 변화량이잖아. 0에서 6초까지 VT, DT인데 정적분처럼 계산해주면 돼. 자, 그래서 0에서 2초까지는 2, 2에서 3초까지는 밑에 있지. 마이너스 2분의 1. 자, 3에서 4초까지는 다시 또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4에서 5초까지 마이너스 2분의 1, 5에서 6초까지는 다시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계산하면은 요거 두 개 사라지고 그 다음에 1이니까 답은 2분의 1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 있겠네. 간단하지? 자, 그리고 밑에 거 보면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지. 속도가 0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두 번째로 운동 방향 바뀌었다. 자, 속도 0 되게 하는 값 보자. t축과 만난 거 보면 돼. 근데 두 번째라고 했지? 첫 번째가 얘야. 얘가 첫 번째로 바뀔 때고 두 번째는 5초일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t가 5초일 때구나. 두 번째로 운동 방향 바뀔 때니까 t가 5초일 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때 움직인 거리 구하래. 그럼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2 더하기 2분의 1. 2에서 3초까지는 실제로 움직인 거리 구하는 거야. 마이너스 다 떼고 이야기하면 돼. 더하기 3에서 4초까지 1. 4에서 5초까지는 2분의 1. 해서 계산하게 되면 음, 아, 잠깐만.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부터 두 번째로 바뀔 때까지구나. 이거 내가 잘못했네. 답이 좀 안 맞는 데서. 이때가 처음이고, 이때가 두 번째지. 이때가 두 번째니까, 요 사이만 움직인 거리 구하는 거니까, 이건 뭐 더 쉽네.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해서 정답 2가 나온다. 자, 됐지?